98쪽입니다. 98쪽. 현금 수지의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현금 수지의 측정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현금 수지의 측정이지만 98쪽 현금 흐름의 측정 그랬죠. 현금 흐름 혹은 같은 말로 현금 수지의 측정입니다.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의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투자의 3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트레이드, 운용, 처분 이렇게 3단계를 거친다고 했어요. 운용을 다른 말로 운영이라고도 했고 영업이라고도 했어요.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를 뭐라고 그랬죠? 예상보유기간이라고 그랬죠? 예상보유기간 이렇게 말했어요. 예상보유기간 이렇게. 부동산을 산대요. 부동산을 산대요. 자, 부동산을 산다. 이 부동산을 사요. 이렇게. 얘가 뭐라 그랬죠?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랬죠. 무슨 용과 무슨 용이 있다 그랬죠? 임대용과 기업용이 있다 그랬죠.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어떤 부동산이 잘 나오냐면 임대용 부동산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대용 부동산을 가정할 겁니다. 1억 원의 부동산을 샀다. 부동산이 저 부동산이 1억 원이다라고 하잔 말이에요. 이때 1억 원을 뭐라고 불렀냐면 부동산 가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부동산 가치가 알고 보니까 무슨 가치죠?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이며 얘는 뭐가 똑같다 그랬죠? 총투자액과 같다 그랬죠. 총투자액과 같다. 항상 이퀄이라고 그랬습니다. 총투자액은 무슨 투자액과 무슨 투자액으로 구분되죠? 지분투자액과 저당투자액으로 구분됩니다. 지분투자액과 저당투자액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지분투자액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죠? 자본이라고 불렀고요. 저당투자액을 두 글자로 부채라고 불렀습니다. 이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저당투자액에 대해서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지급액 또는 이자입니다.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 보통의 투자자 갑돌이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지분투자자. 지분투자자 갑돌이에게 돈 빌려주는 은행 같은 쪽은 저당투자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운영 단계 때도 돈이 들어오고 처분 단계 때도 들어오는데 운영 단계 때 들어오는 돈을 운영소득 또는 뭐라고 부르고? 영업소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동산 처분할 때는 처분소득 이런다 그랬죠.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적용되는 세금은 영업소득세라고 했습니다. 영업소득세. 여기에는 자본이득세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부동산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 부동산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얘네들은 들어온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의 결과로 들어오고 얘는 투자할 때 돈이 나가는 돈입니다. 그럼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현금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나갈 때 현금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을 수, 나가는 돈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수지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현금 수지라고 시험에 그동안 나왔던 것이 점차 현금 흐름이란 말로 바꿔서 내기 시작하더니 점차 현금 수지와 현금 흐름의 출제 비중이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0회 시험에 현금 흐름이란 말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흐름이란 말을 기본서에는 앞에 쓰고 현금 수지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넣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수지에서 들어오는 돈이 수요, 나가는 돈이 지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현금 유입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요걸 현금 유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 나간 돈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지는 들어온 돈 나간 돈이에요. 그래서 강좌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수지가 뭐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뻐 그렇게 하던데 수지는 들어온 돈 나간 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요. 수지는 이뻐. 자, 그래서 현금 수지의 측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가려고 해요. 예를 샀어요. 우리 임대용 부동산을 가정하자 그랬어요. 임대용 부동산입니다. 이제 얘가 임대사업 하려고 이걸 산 거거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갈까요? 이렇게 돼 있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총 5칸이래요. 층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5층이에요. 그러면 층 위치 관계없이 총 몇 개 실이 나오냐면 25실이 나와요. 그런데 1실당 임대료가 층 위치 관계없이 그냥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굴릴 때 운용할 때 임대사업 할 때 얻어지는 수익인데 연단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도록. 월단위라 그러면 12를 또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연단위로 치면 한 칸당 임대료가 100만 원 맞죠? 자, 한 칸당 임대료 100만 원 곱하기 25칸.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0% 임대가 나간다고 치면 1년에 2,500만 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이거를 이제 말로 써보자고요. 자, 100만 원은 한 칸당 임대료인데 있어 보이게 표현한 말은 단위당 임대료죠. 그런데 아직 임대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할 거니까 단위당 예상 임대료죠. 단위당 예상 임대료. 그리고 곱하기 25칸 임대 단위수죠. 임대 단위수. 이렇게 하면 100% 임대가 나갔을 때 수입이죠. 그러면 2,500만 원이 뭐다? 예, 이것으로 가능한 총소득입니다. 이것으로 가능한 총소득. 그래서 제로 가능한 총소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능 총소득이라고 불러요. 가능 총소득이 얼마라고요?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가 현실적입니까? 이론적입니까? 이론적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뭐가 있기 마련? 공실이 있기 마련이야. 얘도 공실, 얘도 공실이래요. 저거 감안해 줘야지. 그러면 일단 공실된 금액을 빼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임차인이 임대를 해놓고도 사업에 한다서 임대를 못 낸대. 임대를 못 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임대를 못 내면 나가세요. 그러니까 못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를 주세요. 못 줘요. 사업이 안 돼서요. 나가요. 못 나가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해요? 에? 어떻게 한다고? 아니 보증금도 이미 다 깠어.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명도를 해요. 명도. 야 많이 한다. 명도를 해요. 명도가 뭐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도를 했으니 못 나간대. 그럼 뭐를 해? 소송을 해. 소송을 해갖고 드디어 이겼어. 이 사람이. 2년 만에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못 나간대. 못 나간대. 못 나가는 거지 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라 그래. 그럼 못 나간대. 그럼 명도를 해. 못 나간대. 그러면 소송을 해. 또 못 나간대. 못 나간다니까. 못 나간다니까. 그럼 어떡하냐고. 못 받는 거지. 그래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이해가셨어요?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가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보통 수익성 부동산에서 대충 한 5%가량만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3칸이니까 300만 원이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뺍시다. 빼기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또는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액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량채권이 맞는데 그걸 영어로 직역해 놓는 바람에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대한 손실액 이렇게 놨어요. 근데 기출에도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대한 손실액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공실 및 불량 부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아시겠어요? 공실 및 대손 충당금. 그런데 여기 사업을 해서 어떤 거냐면 자판기를 유류 자판기에 놨대요. 유류 주차장 운영한대요. 이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입이죠. 영업 외 소득, 기타 수입. 기타 수입이라고도 하고 영업 외 소득이라고도 하는데 2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00만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타 소득이라고 할 텐데 이 기타 소득은 영업 외 소득이에요. 영업의 수입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여튼 이렇게 계산했대. 얼마예요? 2,400만 원이 나왔죠? 2,400만 원을 이게 실제로 얻는 수입이죠. 실제로 얻는 총수입 그거를 유효라 붙여요. 앞으로 가능자 붙는 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유효가 붙는 게 실제적인 총소득. 실제적인 총소득이 2,400만 원 나왔다네요. 그런데 이거 영업하는데 경비 나가 안 나가? 반드시 경비가 있지. 영업경비. 그래서 영업경비가 500이더래요. 그러면 500만 원의 영업경비를 뺍시다. 빼기 영업경비. 영업경비와 똑같은 말 운영경비. 영업경비, 운영경비. 재산세도 영업경비 들어가요. 예, 영업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 사서 가지고 운영할 때 재산세 내야 되는데 재산세도 영업경비에 들어간다. 따라서 영업에 따른 경비. 그래서 빼요. 이렇게 뺍니다. 빼면 얼마게요? 1,900이죠? 1,900만 원. 유지비, 관리비, 수리비 전부 다 영업경비예요. 그러면 1,900만 원이 뭐냐는 거지. 요게 뭐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부연 없이 영업소득이라고 말하면 얘예요. 얘가 아니라. 얘를 영업소득이라 그래. 총영업소득 혹은 영업소득. 그 총영업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와요. 이것을 순운영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순운영소득 1,900만 원. 여기서 빼요. 빼기. 뭘 빼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살 때 자기 자본이 4천이었고 타인 자본이 6천, 자본이 4천, 부채가 6천이었대. 그러면 여기서 갚아야 될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겠죠.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가리키는 말 원리금 상환액. 다시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원리금 상환액. 요걸 투자로 내서 이렇게 말해요. 부채 서비스액. 같은 말. 따라서 얼마냐면 4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게 뭔데? 부채 서비스액. 부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게 부채 때문에 말하자면 6천만 원 부채에 갚아야 될 돈이라고 해요. 원금 이자.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원리금 상환액. 앞으로 여러분은 원리금 상환액과 부채 서비스액은 같은 말이다. 뜻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말한다.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말뜻 아시겠죠? 그거를 빼요. 뺐더니 얼마냐면 1,500만 원이래요. 1,500만 원이 뭐냐면 세금 계산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세금 계산하기 전에 현금 흐름이에요. 세전 현금 흐름이다. 세전 현금 흐름과 같은 말 세전 현금 수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